가만히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는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오늘 두 분 네. 옷 색상이 굉장히 화사하시군요. 네. 시원시원한 색깔도 입고 오셨어요. 네. 네, 오늘 약간 이제 바다를 보고 싶어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르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쵸. 이게 참 바닷바람보다는 뭔가 에어컨바람 계속 쐬고 계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시각적으로나마 네. 위에는 안 보셔도 괜찮고요. 옷 색깔만 봐주셔도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 특집 마지막 시간. 날씨가 푹푹 쪄도 비가 몰아쳐도 취업 준비는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네, 취업 준비보다 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휴가 계획 말고 휴가 기간에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계획을 짜보는 건 어떨까요? 네, 모두들 힘내시고요.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요새 네. 자동차가 오면서 밀당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접촉사고까지 났습니다. 네, 프로필 받아봤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김지현이고요. 학력 울산 소재 4년제 졸업, 항공우주공학 전공입니다. 나이는 27살이고요. 지원기업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향후 지원기업은 공기업 기계 품질관리 아니면 설계 직무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특이사항은 학부 때 비행기 제작의 경험이 있고 기계 관련 일이 너무 좋습니다. 자소서에 적은 저의 경험들이 답변으로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공학을 전공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학우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희소성이 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리한 위치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조금 되고요. 네. 어떨지는 뭐 잠시 뒤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수 씨는 참 마음이 착해요. 네, 저는 뭐 선한 편입니다. 네. 네. 강쌤은 프로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기계 관련 일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한 것만 보더라도 지원자가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관련된 진로 분야에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라는 의지와 진정성이 느껴져서 저는 사실은 이 기계의 딱딱함이 아니라 어떠한 따뜻함을 좀 느꼈다고 해야 될까? 하지만 이 따뜻함만으로 합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실적으로 기계 관련 일이 너무 좋지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거를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좀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원 학생이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조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직이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가 이제 남성에 비해서 좀 비율이 적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어떤가요? 뭐 절대적인 규모로만 본다면 아무래도 남성 합격자의 수가 좀 더 많을 수는 있죠. 네. 하지만 뭐 기계직이라고 해서 여성이 뭐 굉장히 기피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기관의 기계직으로 지원을 하실 때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채용 규모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많이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 외적인 부분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계직 자체가 뭐 채용 티오 자체가 5명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필기 전형 합격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발전소로 이제 지원을 하겠지만은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공공기관의 어떠한 그 기계직 그 직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기계기사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 자격증 수준 이상의 필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여성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기보다도 여성이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연 학생이 지원한 두산 퓨얼셀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네. 저는 두산 퓨얼셀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좀 생소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많이 생소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B2C 기업이 아닌데다가 이제 발전소의 이제 연료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많은 지원자분들이 그렇게 막 친숙한 그런 기업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가 사실은 뭐 정부의 어떠한 그런 정책과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간간히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그룹의 어떠한 사업 이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계직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가 맞다라고 한다면 산업에 대한 부분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원하는 회사와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 뭐 이거 단골 질문이죠.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나눠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두산그룹의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회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본인의 어떤 지원 선택 기준에 어떤 부분이 부합되는지 좀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논리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이게 성격의 장단점인지 아니면은 기술적인 장단점인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다른 항목의 직무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쓸 수 있는 칸이 없기 때문에 일단 1순위로는 직무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격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원 직무에 왜 이게 필요하고 왜 보완을 해줘야 되는지 명확하게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은 이제 본인이 살아오면서 하는 도전적이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인 도전과 관련된 경험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 1번과 2번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쓰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 직무와 관련된 도전적인 모습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게 무조건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에 어떤 게 있는지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그걸 응용하면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문항들은 사실 많이 접해본 문항들이에요. 네. 네,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답변이 그 기업의 성격에 좀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기업에 대한 분석, 직무에 대한 분석도 있는데 특히 기업 분석에서 그 회사마다 도전에 대한 가치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간이 달성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산도 이제 자기만의 어떠한 도전의 가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러한 의미를 반영해서 작성을 해주신다면 좀 더 해당 기업의 포커스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먼저 지연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20자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애석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아직 반하지 않았다. 네. 일단 두 갈씩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장단점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글을 좀 읽어봐야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구나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구태여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답을 구태여 찾아야 한다는 것은 그 인사 담당자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두 갈씩을 사용하지 않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네. 우리 지금 20자 하고 있나요? 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네. 자소서를 네.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비슷한가요?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거 지금 어떻게 이거를 좀 상처받지 않게 전달할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했지만 그냥 다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심폐소생이 불가능한 자소서다. 이게 뭐 얼마든지 앞으로 더 잘 쓰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쓴 내용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요. 저는 분명히 컨셉 자체 그리고 키워드 자체를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다시 씁시다. 네. 보시면서 또 다시 쓰면 되죠. 문제가 그러니까 뭔지 형식적인 파악하고요. 문제보다는 내용적인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연 학생이
뭐 자소서를 못 썼다고 이렇게 혼내는 것도 아니고 지원 학생이 이제 더 잘 되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자소서 2번 항목이고요.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지 소설하시오라는 두 번째 문항입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굉장히 명확해요. 장단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성격적인 장단점일지 아니면 네. 업무적인 거에 있어서 장단점일지를 생각을 네.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장점이 입사 후에 잘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대한 특징도 잘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느냐. 제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신랄하게 또 비판해 보셔야겠죠. 네, 아유, 이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소제목부터 이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를 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시적이죠. 그러네요. 작은 파도가 큰 바다를 움직이듯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예, 저도 사실 뭐 좋은 얘기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제 느낌이고요. 보고 있으면 지연 학생은 저 소제목을 써놓고 아 너무 멋진 표현이야라고 생각했을 것만 같아요. 예, 분명히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네. 만약에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을 쓸 거면 그럼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된다? 두 갈씩에서 본인이 강조하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동아리에서 문제로 회원이 6명 남았을 때 시작됐어요. 대서사. 때는 바야흐로 서기. 그러니까 이게 2000 벌써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아리 폐쇄 위기였고 한 학기에 20명의 인원 확보를 목표로 했고 누구든 동아리 방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마다 잘하는 것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많은 학생이 참여했고 한 달 만에 53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우수 동아리 상을 받았고 여기까지 장점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대체 뭘 강조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일할 때 순서, 목표, 실천 방향을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일할 때 순서와 그다음에 목표와 실천 방향을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구나. 이게 지금 본인이 강조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만 하더라도 본인이 목표 수립을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천 방향을 잘 잡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강하게 어떤 실행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 그것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이거 다 강조하기 너무 버거워요. 그렇죠. 또 이걸 증명하려면 이 앞에서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일반적인 얘기다 보니까 소재가 좀 밋밋한 것도 있지만은 뭘 강조하려는 건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아쉽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앞에서 지금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기계직 전공자로서 본인의 어떤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강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보다도 직무에 대한 강한 열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소견입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이 문제를 객관할 수 있어 함께 부딪혀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업무를 실패 경험할 때 위축되지 않고 문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맞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 네, 모든 직무에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본인이 지원한 기계직 분야에서 명확하게 이러한 강점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 어떤 직무를 지원한 건지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범용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단점. 자, 보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탓에 살이 찐다. 자, 그러면 그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살이 찐다. 이건 사실은 뭐 저도 공감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 1년에 뭐 몸무게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근데 앉아 있는다고 살이 찐다. 이거는 사실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앉아 있는 시간 그렇다고 뭐 24시간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사실 그리고 먹는 게 중요하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핑계처럼도 보이고 그다음에 살이 좀 쪘다고 해도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우리 지원자 멘탈이 엄청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럼 근무하다 보면 우리 지원자 많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자존감 낮아질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챌린지를 합니다.
최근에 규칙적인 운동으로 6kg를 감량했다. 영어 공부와 독서를 통해 지적 능력을 쌓고 내면의 성숙함을 자동감을 높이게 노력하고 있다. 이것도 왜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업무랑 좀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솔직하게 펴신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근데 자소서는 솔직한 건 좋지만 이렇게까지 이런 내용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셨는데. 아니 고치면 되니까 그쵸? 괜찮아요. 네. 방향만 잘 잡으면 잘 쓸 겁니다. 강쌤 평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또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신지? 좀 약간 눈에 띄었던 부분은요. 네네. 장점과 단점이 서로 좀 부딪힌다는 느낌을 또 받았어요. 예를 들면 실패를 경험할 때 위축되지 않고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위축되지 않아요. 근데 살이 단점이 찌니까? 나는 자존감이 낮아요. 네, 위축되지 않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 이거는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좀 부딪히는 것들은 좀 소재를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적 관점에서 소제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제목은 좋은 말인데 근데 이 글과 잘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합이 안 되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쵸. 작은 파도가 큰 바다를 움직인다 이 말은 어쨌거나 작은 변화가 전체적인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말인데 그런 내용은 사실 이 글 안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네,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청춘이다를 써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항목에 직무와 관련된 이 직무 수행 능력을 기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에 그 해당 기계 직렬에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들을 꾸준히 학습하는 열정이 나의 장점이다. 다양한 학습 경로 등을 통해서 어떠한 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역할들을 좀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까지 하면서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입사하게 된다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떠한 기계직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좀 더 두산 퓨어셀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좀 직무적 열정을 좀 강조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잡으셔야 돼요. 예, 이건 성격의 단점 얘기하셔도 되는데 네. 지금 자존감과 관련된 거,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직무상의 약점을 쓰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원한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좀 지식적인 부분이 좀 미흡하다. 나 그래서 지금 보완을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건 자기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자소서를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 네. 사실 지원 학생의 이 기계에 대한 열정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자소서 프로필을 봤을 때 뭐 기계 관련 일이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순수한 열정을 직접 한번 전화로 만나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비행기 얘기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비행기 궁금해요.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이고요. 저는 MC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김지현 학생 맞으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전공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 중이셨구나. 바람직합니다. 네, 요새 좀 날씨도 덥고 그런데 취준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시죠? 네, 너무 힘들어요. 힘내셔요. 힘내시라고 저희가 네, 이렇게 또 오늘 응원도 많이 해드렸고 그 지연 학생이 쓰신 자소서를 읽으면서 첨삭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나중에 방송으로 이제 첨삭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짧게 전화 인터뷰 진행할 건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저희 작가 백수 씨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연 학생 안녕하세요. 강백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네. 취업을 위해서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게 어떤 건가요? 지금 전공 공부랑 NCS 공부 위주로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프로필 받아보고 네. 전공에 대한 강한 애착, 기계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네. 네, 이런 막 열정이 너무 순수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비행기 만든 거 써주셨어요. 네. 저 그 얘기 좀 궁금해요. 어떤 비행기를 만드셨는지. 그 비행기를 그 비행기 기체만 사가지고 원통만 사가지고 네. 옆에 날개를 수면식 날개를 만드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는
비행기를 날개를 설치하고 조종기를 만드는 걸 했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자소서는 좀 많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쌤이 지적을 좀 해주실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한 거, 고민거리들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자소서 쓸 때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쌓았던 방법이나 노력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질문에 항상 저는 편입을 했던 경험을 밖에 쓸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답변은 맞는 건지 궁금해요. 그 답변은 안 맞아요. 네. 그 왜 그러냐면 편입을 했던 노력은 자기 개발을 한 건 맞는데 네. 그 직무의 전문성이나 직무 수행 능력을 물어보는 곳에서는 우리 지원자가 전공 교과목 중에서 네. 그 지원하는 기계직에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을 쌓았던 부분이나 아까 그 항공기 제작하면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우리 지원자가 뭐 설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다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발전소에 견학을 갔다라든지 발전소에 대한 어떤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노력한 게 있다면 조직이해 능력으로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을 쓰는 경력기술서를 써야 되거나 경영기술서를 써야 되거나 그럴 때는 편입했던 이야기 쓰지 마시고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유사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에 관한 질문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 다른 거 뭐 인생 고민도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27살인데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요즘 많아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충분히 이제 고민이 될 부분이고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같은 고민을 해요. 근데 여성 나이로 27살이다. 뭐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여유 있게 준비만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공공기관을 또 준비한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이제 기계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공공기관 면접장에서 그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중고 신입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면접장에서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서라도 좀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을 좀 쌓으면서 지원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 다니면서 또 NCS 필기를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가 이제 공부량이 좀 자신이 있다라든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면 다니면서 그래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지금까지는 일단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공공기관에 좀 준비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원 학생, 저희요,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나를 탈락시킨 두산 퓨얼셀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또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원하실 거죠? 네. 네, 급진 두산 퓨어셀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좋은 팩입니다. 네네. 저희, 끝까지 응원하겠고요. 네, 더운 날씨에 취업 준비하시면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은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쌤?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을 두 개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제목이 두 개로 일단 구분이 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장마다 불필요한 조사나 이렇게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제목 빼시고 내 장점은 직무 열정 이렇게 명확하게 쓰세요. 글자 수가 지금 400자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문제로 회원이 6명 남았을 때 동아리장을 맡았다. 회원이 6명인 동아리에서 동아리장이었
동아리장 당시 어떻게든 줄여야 돼. 계속해서 글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본인이 의도했던 부분을 강조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은 각인도 각인이지만 앞부분에서 이제 다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다른 키워드로 작성하시고 또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스 3법칙까지 알아봤는데요. 올 상반기 발전업계 채용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한국전력공사 등을 포함해서 이제 발전업계 같은 경우에 역시나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전공에서도 NCS 필기뿐만 아니라 또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특히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들을 많이 이제 필기전에서 요구를 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필기 시험과 관련된 난이도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필기 시험을 꼭 취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공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이런 에너지나 이제 발전업계 관련해서 뭐 기존 인력들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 뭐 흉흉한 이제 뉴스들도 몇 개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두산 퓨얼셀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김지현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들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읽는 사람의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은 자소서를 읽겠어요. 근데 그 자소서를 읽는 와중에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의 핵심을 찾아내려고 노력까지 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 자소서에는 애착이 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읽는 사람의 상황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역시나 평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질문에서 평가자가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강조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술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직무 열정을 보여주기가 좀 두려울 수 있지만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자신 있게 본인의 어떤 전공적 측면에 대한 열정을 좀 과감하게 좀 드러내는 거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뺑!